just really angry as I've ever been, I think, in my career, that they were denied the right rewards for a fantastic performance. What I'm saying is that on any given day, with a fair and even playing field and logical thought processes, we would have won that game. That's it. So you can make what you want of that. I mean, I don't know what else to say about it.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분노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날 뉴캐슬이 상당히 거칠긴 했어요. 조엘링턴이 특히 퇴장을 당했어야 한다는 주장이 여러 군데에서 나올 만큼 좀 거친 플레이를 하기도 했었고, 또 동점골 허용 장면에서 나왔던 핸드볼이 반칙으로 선언되질 않으면서 그대로 동점골이 인정이 됐던 장면도 토트넘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스스로를 배반하는 게 아닌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1년 전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으시잖아요. 프리미어리그 감독들이 자기 팀 감독하는 데나 신경 써라. 심판 판정에 뭐라고 하지 마라. 심판은 존중받아야 된다. 그렇게 배웠다. 이런 얘기를 본인이 했었는데 불과 1년 만에 180도 달라졌습니다. 본인이 결국에는 심판 때문에 졌다는 얘기를 우회적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했겠지만 사실상 직접적으로 했기 때문에 심판이 늘 옳을 수 없습니다. 특히 프리미어리그 심판들은 이상한 판정을 자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감독들이 심판 판정에 불평할 때는 대개의 경우는 그 이유가 있기 마련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환영받을 행동이라는 뜻은 아니고, 특히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본인 입으로 1년 전에 직접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심판도 사람이고 심판은 존중받아야 되는 직업이니까요. 그렇게 얘기했던 포 감독이 이제 심판 탓을 한다는 거, 저는 이분의 멘탈에 굉장히 힘든 시기가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적이 너무 안 나오고 있으니까. 물론 답답할만 합니다. 이번 뉴캐슬전을 앞두고 토트넘 부상 선수 목록입니다. 확실하게 못 나오는 선수만 해도 반더벤, 히샬리송, 비카리오, 맨 데이비스, 로메로, 우도베르, 우독이, 여기에 벤탄쿠르는 경고 누적 때문에 못 나오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래 이어지는 노란 십자가 표시된 선수들 같은 경우도 오늘 경기에 나왔지만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닌 선수들입니다. 손흥민, 포스터, 무어, 드라구신, 그레이, 메디슨, 감기 때문에 훈련을 제대로 못한 선수들 목록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 뉴캐슬의 부상자 명단하고만 비교를 해도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답답함에는 아예 이유가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문제는 토트넘에 이렇게 긴 부상자 리스트를 안겨준 당사자가 바로 다름 아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라는 겁니다. 쉼없이 스프린트를 요구하고 선수들이 숨 돌릴 틈 주지 않는 축구를 팀 전략의 기반으로 삼고 있다 보니까 선수들의 육체가 이거를 버텨내지 못하는 게 지금 토트넘의 문제의 근원이 아닌가. 이렇게 빡빡한 일정, 매 경기 전력을 다해야 되는 수준의 리그, 여기서도 이런 축구를 매 경기 고수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그러니까 부상자가 우수수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런 사정들이 현지 토트넘 팬들이 어떻게 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 탓이라는 것을 저는 모르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하게 현지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 지지 선언들이 이어지고 있는, 그게 굉장히 저는 좀 특이해 보입니다. 현지에서 호응받고 있는, 이번 뉴캐슬전에 대한 평가 중에서 현지에서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 포스팅을 몇 개만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만큼은 엔즈 감독 비난을 받아들이지 않겠어. 오늘 선수들 활약은 경기 전 그 누가 예상했던 것보다 뛰어났어. 틀린 얘기는 아니죠. 뉴캐슬은 심판 덕에 승리한 거야. 적어도 레드카드 2장에 골 취소 한 번은 나왔어야 되는 경기였어. 이건 좀 오바 같은데. 힘든 시기지만 선수들은 여전히 감독을 지지하고 있다고. 좋아요 리트윗 개수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보여드리면, 만일 오늘 보여준 축구가 엔지볼의 방향이라면 나는 지지할 거야. 팀 수비가 거덜난 상황에서 3순위 골키퍼, 어린 센터백 2명, 또 5순위 레프트백, 18살짜리 중앙 미드필더가 매번 공을 따내려고 달려들고 최선 다하고 있잖아. 게다가 선수들이 모두 포스테코글루를 지지하고 있다고. 이런 어떤 포스테코글루 감독 경질론에 아까 반대하는 그런 의견을 내고 있고, 여기에 많은 호응이 좀 가고 있는데, 이런 류의 지지 선언이 현지 SNS에 만연합니다. 솔직히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솔직히 좀 의심이 돼요. 매번 중간에 감독 경질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성적이 좀 안 나와도 좀 감독을 지지를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바꿔먹은 것인지, 아니면 토트넘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그런 글을 썼거나, 아니면 다른 팀 팬들이 이 글에 다 가서 좋아요를 누른 게 아닌가.
왜냐하면 토트넘이 지금 여러분 최근 8경기 1승입니다. 순위도 지금 뭐네. 그러니까 이번 경기 자꾸 잘했다 그러는데 그게 지금 이탈자들 많은 거 치고 잘한 거지. 모르겠어. 이 오늘 경기력 가지고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자기 입으로 그 당연히 이겨야 했던 경기라고 얘기할 정도의 경기였나요? 저는 솔직히 모르겠거든요. 판타스틱 퍼포먼스라는 얘기도 했는데 이게 선수들이 다 힘든 상황이라는 걸 감안하면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냉정하게 이게 그런 경기랑은 거리가 멀었던 것 같은데 뭐 감독이야 핑계를 대고 변명할 수 있는데 팬들이 저렇게까지 감싸는 게 좀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포스텍 감독의 방향성이 좋다는 거야 뭐 저도 누차 여기서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그 방향성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전제 조건이 갖춰질 때나 구현이 가능한 축구란 말이에요. 1대1 경합에서 이길 수 있는 선수들이 거의 모든 포지션에 있어야 되고 또 최후방에서 최전방까지 짧게 끊어 올라가는 축구를 좀 하는 거 뭐 좋죠. 근데 그거 좋은 거 몰라가지고 다른 팀들이 안 하겠습니까? 그게 구현이 어려우니까 못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선택을 안 하는 것 뿐이죠. 또 내내 달리고 압박하는 축구 다른 팀들 그거 좋은 거 모릅니까? 선수층이 안 되고 또 개별 선수 체력이 한계를 넘어가면은 이 시즌 운영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지. 아니면 뭐 선택적으로 이런 경기를 했다가 다른 경기 안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 한계가 계속 드러난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 축구 안 버리겠다고 계속 고집 부리고 있잖아요. 기자회견 때마다 매번 그 질문 나오면 뭐 화내고. 예. 그러니까 이게 반복 훈련으로 또 뭐 실전 경험이 쌓이고 또 선수들 개개인의 성장을 통해서 극복이 가능한 거라면 이런 소리 안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줄줄이 쏟아지고 있는 부상자들, 번번이 차단당하는 후방 빌드업, 그걸 방치한 채 남 탓하기 시작하는 포스텍 감독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솔직히 저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봐요. 포스테코글루 감독 취재에서 가는 게. 이게 현실과 이게 타협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현실을 제대로 보라는 얘기죠. 지금 여기가 스코틀랜드 리그나 일본 리그가 아니잖아요. 매 경기가 지옥인 리그입니다. 여기는 지금 본머스, 뭐 노팅엄 이런 팀들까지도 좀 상위권에서 경합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팀들 다 발전하고 있는데 이 팀은 뒤로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난 30년간 토트넘 감독들의 주요 기록입니다. 보시면은 시즌별 최다 포인트를 딴 사람, 시즌별로 경기당 그러니까 한 경기 평균 최다 승점을 딴 사람은 포체티노 감독입니다. 당연하죠. 그 다음은 경기당 승점 2점을 땄던 감독이 또 있는데 이제 그 콘테 감독. 2021-22 시즌 손흥민 선수 득점 왕신이죠. 그때 진짜 대단했는데 반면에 가장 승점을 낮게 따고 있는 게 바로 다름 아닌 이번 시즌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입니다. 이 참 경기당 승점이 1.2점이에요. 그러니까 20경기에서 24점이니까. 이게 2007-2008 시즌 이후 최저 승점입니다. 그때 라모스 감독, 후한테 라모스 감독 시절인데 경기당 1.21점밖에 못 땄어요. 지금보다 0.01점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때 리그에서 최종 11위 했어요. 근데 지금 그때만도 못한 거예요. 근데 그 시즌에는 심지어 칼린컵 우승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토트넘 마지막 우승했던 시즌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그때 이제 UEFA컵 출전권도 따냈고 칼린컵이 지금의 카라바오컵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올 시즌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카라바오컵 우승하면 2008년처럼 리그 11위하고 컵대회 우승한 자, 뉴캐슬전에서 모든 게 공평했다면 우리가 이겼을 것이라고 했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발언 솔직히 공감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솔직히 저는 동점골 내준 이후로 뭐 그렇게 못 느꼈거든요. 후반전에 점유율이 높아는 졌지만 결정적인 찬스도 그렇고 마무리도 그렇고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정도는 아니지 않았나. 동점골 내준 상황에 아쉬움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손에 우발적으로 맞은 선수가 직접 골을 넣은 게 아니라면 핸드볼이 이게 반칙 골치도가 안 됩니다. 다만 주심이 그거를 우발적인 핸드볼이라고 본 부분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뭐 다른 얘기긴 하겠지만 아무튼 뭐 이 경기 손흥민, 메디슨, 비수마를 선발 제외했고요. 오스틴 골키퍼가 프로 데뷔전 베르너가 선발 출전했던 베르너한테 그렇게 당하고도 또 손흥민, 메디슨, 비수마에게는 컨디션 안배 차원에서 휴식을 준 거라고 감독이 직접 얘기했고요. 경기 끝나고 나서. 근데 이 선수들이 들어와가지고 차이를 만들어냈다 이렇게도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에 대해 그만큼 고민이 많았다는 얘기고 또 드라구신 그레이가 감기 때문에 주중에 훈련을 계속 못했다고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좀 좋은 경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기대 이상이긴 했지만 그 정도로 얘기한 게 아니라 굉장히 호평을 했다는 것은 좀 의아하긴 합니다. 그런 사정을 고려하면 잘한 것이다. 이 정도 했다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이로써 토트넘은 2008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홈에서 6경기 연속 무승 기록한
그런 경기가 됐습니다. 2008년 10월 달에 이제 홈에서 8경기 3무 5패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후로 최악입니다. 2무 4패. 토트넘은 지금 0대0 경기가 101경기째 없습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 팀 경기가 골은 늘 나온다는 거죠. 과거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1999년 5월부터 2002년 5월까지 3년 동안 114경기 연속 0대0 경기가 없었던 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 뒤로 가장 긴 기록이라고 합니다. 자, 또 재밌는 기록 세운 선수가 이제 상대팀 뉴캐슬의 이제 알렉산더 이삭 선수인데요. 프리미어리그 7경기 연속골 넣었습니다. 이날 이삭이 잘 못했는데 어쨌든 골을 넣었습니다. 뉴캐슬 역사상 7경기 연속골은 세 번째라고 합니다. 95년에 시어러 그리고 21년에 오늘 이날 그러니까 어제 교체로 나왔던 조 윌록이 2021년에 7경기 연속골 기록을 했었으니까 그 뒤로 통산 세 번째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현지 매체들 어떤 평가 내렸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4개 매체고요.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최고점은 베리발에게 줬고요. 베리발에게 굉장한 호평을 했습니다. 7.5점, 8877. 그리고 최저점은 베르너입니다. 평균 3.8점이에요. 4.434. 손흥민 선수는 교체로 들어가서 5.6점 이렇게 평점 받았고요. 드라구신 선수도 이날 좀 이른 시간에 교체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4.3점 굉장히 혹평을 받았습니다. 먼저 스탠다드 평점 보겠습니다. 손흥민에게 6점을 줬고요. 마지막 30분 동안 뉴캐슬 수비 뒷공간에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었지만 패스는 좋지 않았다. 베르너에게는 4점을 줬습니다.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레인저스전 부진 비판한 뒤로 처음 선발 나섰지만 역시나 비효율적이었다. 60분 넘게 뛰었지만 더 뛰어봤자 소용이 없어 보였다. 손흥민에게 자리를 내주고 나갔고요. 브레넌 존슨에게 5점. 사르의 슈팅이 막힌 뒤 근접샷 골대 때렸다. 오른쪽 윙 자리에서 경기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아치그레이 8점. 팀 사정상 맡고 있는 수비 중심에서 또다시 인상적인 플레이를 펼쳤다. 최고점 줬습니다. 제드 스펜스에게 7점. 뉴캐슬의 역전골 과정에서 머피에게 넌맥을 당했지만 팀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레프트백으로 선발 출전했고 후반에는 센터백으로 뛰었다. 후반에 스펜스 센터백은 정말 깜짝 놀랄만한 기용이었죠. 근데 뉴캐슬이 잠궈버렸기 때문에 스펜스가 이렇게 위협적인 상황에 처하진 않았습니다. 자, 루카스 베리발에게 8점 줬습니다. 미드필드 중심에서 아주 잘 뛰었다. 솔랑키 선제골 장면에 기여한 것을 비롯해서 공을 갖고 전진할 때마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자, 풋볼 런던입니다. 손흥민에게 5점. 몇 차례 위협적인 질주를 보여줬지만 해법은 찾지 못했다. 브랜든 오스틴 골키퍼에게 7점. 고든의 골을 막지는 못했지만 그 얼마 뒤에 고든의 또 다른 찬스는 잘 막았다. 추가 시간 반세 슛도 잘 막아냈고 데뷔전에서 발밑도 손기술도 모두 클린했다. 자, 그리고 베리발에게 여기도 8점 줬네요. 솔랑키 선제골 빌드업 과정에 좋은 질주를 보여줬다. 베리발의 킥이 조엘링도 손맞고 고든의 동점골로 이어진 것은 좀 불운했다. 10대 선수의 활약이 아주 좋았던지라 메디슨과 교체해서 나갈 때 팬들이 아쉬움의 야유를 보내기도 했다. 자, 쿨루셉스키에게 6점. 주장 맡아 열심히 뛰었지만 솔랑키의 빗나간 헤더로 이어진 크로스를 제외하면 평소 같은 기여는 하지 못했다. 베르너에게는 여기도 4점을 줬네요. 몇 차례 터치라인 따라 질주는 했지만 어떠한 수준 높은 플레이도 못 보여줬다. 그 다음에 레길론에게 7점, 꽤 높은 점 줬습니다. 후반전에 드라구신 대신 투입이 됐고 거의 뛸 기회가 없던 선수치고는 아주 좋은 활약을 했다. 자, 마지막으로 펜진입니다. 투더 레인 앤 백. 손흥민에게 6점 줬고요. 교체 투입 후 매우 에너제틱했다. 포로에게 8점 줬습니다. 이건 좀 우아한데? 자, 토트넘 최고 선수였다. 창의적인 면을 많이 보여줬다. 아니, 포로 쪽 엄청 뚫렸는데. 가능한 기회 때마다 전진했고 수비적으로 좋았다. 드라구신에게 4점. 잘 봐줘도 흔들린 경기다. 45분 만에 교체됐는데 또 다른 부상일까? 팬들도 이제는 뭐 부상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파페살에게 4점. 경기를 컨트롤하는데 실패했고 수차례 중거리 슈팅은 골 근처에 가지 못했다. 자, 티모 베르너에게 4점. 빠르기만 하고 실속이 없다. 독일 선수에겐 익숙한 이야기다. 진짜 가슴 아픈 얘기네요. 마지막으로 제임스 메디슨에게 6.5점. 손흥민과 비슷하게 감독에게 자신이 왜 선발로 나섰어야 하는지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다. 멋진 중거리 슈팅으로 동점골을 넣을 뻔하기도 했다. 전체적으로 평점에서도 많이 보입니다만은 공격 쪽이 이 토트넘이 그나마 공격이 강점이라고 하는데 이날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자, 아무튼 뉴캐슬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경기였습니다. 특히 현지 반응이 제 생각하고 많이 다른 면이 있어서 좀 놀랍긴 했는데 그게 어떤 또 흐름으로 이어지게 될지 앞으로 계속되는 경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